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새댁으로 남편과는 결혼 3년 차에 아직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에요. 연애 때부터 사이가 좋던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저의 행복을 방해하는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서 큰 곤욕을 치렀네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한 사이예요. 어느 날 제 초등학교 남학생 동창 친구가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위의 남자인데 그 친구가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친한 형이라고요. 사실 제가 남편을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소개받기 전부터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도 있었지만 사진 속 남편의 생김새가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주원 씨는 생긴 것과는 달리 여자 대하는 게 서투르더라고요. 소개팅 자리라고 많이 긴장을 했는지 처음에는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제가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히려 그런 순수하고 서툰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서툴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봐서 주원 씨랑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자라오면서 남들한테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조금 차갑게 생긴 외모 때문인지 한 번도 남자들에게 먼저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들 제 첫인상을 보고 다들 어려워해서 제 주변만 맴돌 뿐 먼저 다가오질 않았고 저도 생긴 것과는 달리 많이 소심한 탓에 먼저 다가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무슨 수로 연애를 해봤겠어요? 남들이 보면 정말 의외라고 할 정도로 저나 주원 씨나 다들 이성관계 쪽으로는 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는 서로가 편했던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둘 다 성격도 조용하고 저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편안하게 얘기를 더 나누다 보니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았고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제가 처음 본 사람과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잘생긴 외모와 큰 키에 착하고 성격까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런 남자가 어디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제 눈에 완벽하더라고요. 특히 저와 잘 맞는 성향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주원 씨가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한 순서처럼 주원 씨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원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주원 씨가 너무 괜찮은 사윗감이라 그러셨는지 두 분 다 쌍수 들고 주원 씨를 반기셨어요. 당장이라도 나를 잡자고 하시면서요. 제가 외동딸이라 아버지가 절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셔서 혹시 주원 씨 트집이라도 잡으면 어쩌나 살짝 걱정했는데 괜한 기우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주원 씨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보는 저를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식구처럼 반겨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놈이 그동안 여자친구 한 번을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싫다는 애한테 억지로 결혼을 떠밀 수도 없고 이제 제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으니 결혼 생각은 영 없나 보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얘가 민주영을 데려온 거예요. 사실 누구라도 저놈이 좋다면 결혼시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민주씨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주원이한테 너무 아까울 정도네요. 우리 주원이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난 아드님이라 저를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저 역시도 기우였네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환호와 지지로 저희의 결혼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축복 속에 결혼을 올린 후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이 좋은 걸 왜 여태 안 하려고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은 제게 항상 믿음을 주고 안정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조금 걸리는 건 연애 시절부터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와 데이트를 하다가도 잠시 제가 자리를 비워 혼자 있게 되면 처음 보는 여자들이 번호를 물어보고 그럴 정도로요. 본인은 그런 일이 항상 있어 왔고 오히려 그런 과한 관심 때문에 여자들한테 더 관심이 안 생겼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자를 만날 생각도 별로 없던 사람이라 집안 어른들이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며 남몰래 걱정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성과 관계가 멀었던 사람이라 그동안 저와 3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도 다른 여자 문제로는 절대 걱정 끼친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본인은 관심이 없다고 해도 주위에서 자꾸 관심을 가지니 그것도 아내 된 입장에서는 꽤나 신경 쓰이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결혼까지 했고 이제 유부남이니까 그럴 일도 줄어들겠지 싶었네요.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자기 가게를 열고 싶다며 동네에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연애 때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고 오래전부터 꿈꿨던 일인 것을 알아서 저도 남편이 가게를 시작하는 걸 지지해 줬어요. 사실 저도 플로리스트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신도시에서 신혼을 시작하며 그곳에서 저는 꽃집을 운영하고 남편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네요. 근데 남편이 카페를 열면서 제게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신도시 특성상 엄마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누가 뭘 어쩐다고 하면 순식간에 소문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정보 공유가 빠르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 부부가 가게를 하나씩 차리는 동시에 저희가 부부라는 이야기가 동네에 쫙 퍼졌어요. 소문이 빠른 게 그만큼 주민들 입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라서 장단점이 있었어요. 주민들의 긍정적인 입소문을 타면 장사가 잘 되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면 아주 영향이 컸거든요. 그 덕에 동네에서는 오픈 초부터 저희가 부부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희 남편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제게 이상한 오지랖을 피시더라고요. 어머, 근데 새댁은 남편 잘나서 속 좀 끓이겠어? 네? 그게 무슨... 아니, 우리가 카페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여자 손님들만 드글드글하고 일하는 직원들도 다 여자들이던데 잘난 남자를 주변에서 어디 그냥 가만두겠어? 아이, 누가 유부남한테 관심을 가져요. 어머, 어머, 새댁이 뭘 모르는 소리 하네. 남의 남편이라도 탐이 나면 뺏고 싶은 법이야. 자기 이제 막 신혼인 새댁한테 너무 심한 소리 한다. 그래도 새댁 조심해야겠어. 아무리 아주머니들 그냥 하시는 소리라고 해도 한창 신혼인 부부한테 남편 간수 잘 하라느니 가만두면 누군가한테 뺏긴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동네에서 장사하는 입장에 남이사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참고 들을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 동네 주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나이든 아주머니들이야 남의 일이니 우스갯소리로 그런다지만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까지 저한테 남편이 잘생겨서 부럽네. 잘생기면 얼굴값을 한다던데 걱정이 많겠네. 남편 얼굴에 바람기가 다분하네. 정말 별의 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정작 제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원래도 다정한 성격이었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손님들한테 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젊고 잘생긴 사장님이라고 소문이 나서 남편의 카페는 운영 초부터 여성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혹시 누가 남편의 친절을 오해하면 어쩌나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 손님 응대를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하겠어요. 웃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동안도 저한테 그런 염려를 끼친 사람이 아니었으니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을 믿고는 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을 향한 주변 관심에 신경이 영 안 쓰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관심 덕분에 남편의 카페가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가게 매출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썼고요. 그래도 코로나는 비켜갈 수 없었는지 다른 가게들보다는 형편이 나았지만 아무래도 매출이 전과 같지는 않아서 남편은 인건비라도 줄여보겠다고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가게에 나가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바빠서 남편 얼굴 볼 시간이 전보다 더 줄었네요. 신혼부부가 주말을 같이 못 보내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심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다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익숙해질 쯤 언젠가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기분 탓일 거라 생각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서로 일 얘기를 잘 못 나누기도 했고 저보다는 남편이 더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전화였어요. 평소에 남편은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제 옆에서 그냥 받는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저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시댁인 것 같지도 않고 친구인 것 같지도 않은데 누구길래 저를 피해서 전화를 받는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요. 여보, 누군데 그래? 어? 아니, 가게야. 직원이 가게 일로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근데 왜 다른 방 가서 받아? 여기서 받아도 되는데. 아니, 당신한테 방해될까 봐 그랬지. 물어본 것만 알려주고 금방 끊었어.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게 가게 일이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고 남편이 그렇다니 저도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이상했으면 저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뭘 좀 찾다가 우연히 문자를 봤는데 문자 내역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깨끗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나눈 문자를 제외하고는 문자를 나눈 기록이 없었어요. 그 흔한 스팸 문자도 없고요. 분명 이전에는 그렇게 바로바로 흔적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제가 보면 안 될 게 있었는지 문자를 나눈 흔적조차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조금 이상하지만 넘길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를 걱정하느라 늦은 시간에는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을 잘 비우지 않는데 최근 들어 늦은 밤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몇 번은 아는 친구가 잠깐 보자고 했다고 나갔다 온다고 나가고 그리고 또 가끔은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밤늦게 혼자 몇 시간씩 나갔다 오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남편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벌써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무슨 일로 안 들어오는지 걱정이 되어 남편의 가게로 나갔어요.
동네에 있는 가게라 걸어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죠. 저 멀리서 가게를 보니까 작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무슨 일이 남았는지 남편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같이 들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로 가까이 갔더니 남편이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여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에 무슨 손님이 있나 싶었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더라고요. 주말에 일하는 직원이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은 그 직원이 조금 이상했지만 당연히 가게 일이겠거니 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상한 느낌을 받고 나니 계속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남편을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뭐랄까, 한 번도 제게 뭔가 숨긴 적이 없던 남편이 제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게 별것도 아닌 일까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 부쩍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다 보니 작은 일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봐도 남편은 별일 없다며 대답을 안 하고 저도 뭔가 딱 잡아서 증거다 싶은 건 또 없으니까 저도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편과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갑자기 밝아진 핸드폰 화면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서 본의 아니게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하는 누군가의 문자에 뒤이어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혹시 제가 볼까 걱정되었는지 재빨리 핸드폰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장되지 않은 그 번호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누구길래 남의 남편에게 보고 싶다 어떻다 하고 전화까지 하는 건지 쉽게 상황이 이해되지를 않았어요. 너무 놀라 심장이 쾅쾅 뛰는데 뒤이어 다시 돌아온 남편에게 차마 그 일을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아 그날은 그대로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누가 봐도 그 상황은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는지 머리로는 계속 이상한데 마음은 남편을 의심할 수 없더라고요. 뭔가 제가 오해하는 게 아닐까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마 내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나 봐요. 주변에서 조심하라 어쩌라 할 때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 해왔으니까요. 그 일 이후로 제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차마 남편에게는 물어보지는 못하고 애써 그 말을 삼키며 혼자 속을 끓였어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내색을 안 하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겠지만 혼자 속으로는 하루하루 지옥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때 남편한테 솔직하게 물어볼 걸. 정말 미련한 행동이었다 싶은데 제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차마 나쁜 진실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 도저히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인터넷에 익명으로 몰래 글을 썼어요. 남편에게 이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혹시 무슨 일일까요?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 달린 댓글은 전부 다 한 가지만 말하더라고요. 100% 바람피는 거니까 얼른 증거 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제 남편은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괜히 혼자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이혼해주지 말고 하루빨리 증거 잡아서 먼저 소송하라고. 심지어는 댓글로 이혼 전문 변호사 번호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보고 있으니 괜히 글을 썼나 싶고
남편한테 의심이 더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바람이 맞다고 하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할수록 저는 더 예민해지고 남편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다고 하면 정말 가게에 있는지 바로 달려가 확인을 했어요. 이미 제가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의심을 하고 살펴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은 별다른 정황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남편은 계속 가게를 지키고 있었고 일과 중에 어딜 따로 자리를 비우거나 하는 일은 안 보였어요. 최근 들어서는 야밤에 외출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혹시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 중에 누가 있나 싶어서 그 뒤로 제가 남편 가게를 기습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바빠? 나왔어. 별일 없지? 당신이 웬일이야? 아, 나 은행 들렀다가 잠깐 와봤어. 가게는 어때? 가게는 뭐 별일 없지. 요즘에는 아무래도 포장이나 배달 손님만 많아서 온 김에 커피 한잔 하고 가. 그런데 제가 불시에 방문을 해도 남편은 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저를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결국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찾지 못했네요. 다만 계속 걸리는 것은 남편이 자꾸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을 지우는 것과 밝았던 사람이 유독 이상하게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문자 내역 지우는 걸 가지고 당신 바람 피는 거냐? 이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가게를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남편과 늦게까지 가게에서 얘기를 나누던 그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언젠가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 직원이 더 신경이 쓰였던 점은 남편의 다른 태도 때문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워낙 둥근 성격이라 직원들한테 참 잘해요. 동생처럼 생각해서 실수해도 크게 혼을 안 내고 말투는 원래 다정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알바생과는 농담을 주고받고 편안해 보였는데 이상하게 그 주말 알바생에게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왠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제 앞에서는 유독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직원이 같이 일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좀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가볍게 생각했는데 제가 의심을 계속 품어서 그런지 유독 그 직원과 좀 불편한 듯 보이는 남편의 태도가 어색해 보였어요. 그래도 한참 어린 그 직원이랑 설마 무슨 관계일 리가 있나 싶어서 애써 그런 사실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직원이 어느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보, 근데 그 주말 알바생은 오늘 쉬는 날이야? 뭐? 주말 알바생? 아, 그 친구 그만뒀어. 내가 말 안 했던가? 뭐? 언제? 나는 몰랐는데? 아, 좀 됐어. 내가 그만 나오라고 했어. 내가 정신없어서 당신한테 말을 못했나 보다. 그래서 지금 다른 주말 알바 면접 보고 있어. 사람도 안 뽑고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했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어? 아니, 일은 무슨, 그냥 일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별건 아니야. 남편이 웬만하면 직원을 자르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먼저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니 더 수상하더라고요. 혹시 둘이 부적절한 관계가 되어서 나한테 들키기 전에 내가 못 보게 그만두게 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빨래를 돌리려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바지 속 주머니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웬 변호사 명함이었어요. 사실 변호사 명함이 뭐가 이상하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편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평소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그 친구와 상의를 하는데 그 명함 주인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변호사 친구를 두고 다른 변호사를 만날 일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아마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답변을 받아서 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그럴 만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바로 이혼이요. 아닐 거라고 애써 생각을 접어도 계속 그런 쪽으로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남편이 정말 제게 숨기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예상되는 사람도 하나였죠. 바로 그 주말 알바생이요. 남편이 만약 바람을 핀다면 수상한 사람은 그 직원밖에 없었어요. 둘이 밤늦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수상했고, 남편이 이상해진 시점이 다 그 주말 직원이 들어온 이후였거든요. 그래도 아무 물증 없이 남편을 의심하고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다 제 망상일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어쩌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주말 알바생이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사장님 가게 직원이던 사람인데요. 아, 네. 남편 가게 주말 알바생이던... 네, 맞아요. 역시 절 기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제가 의심을 품고 있던 중에 다짜고짜 저를 찾아온 그 여자가 대체 제게 무슨 볼 일이 있는지 두려웠어요. 그 입에서 정말 둘이 그런 사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뭔가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제 가게로 그 여자를 들여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가게 영업 접었으니까 이제 얘기해봐요. 무슨 일로 날 보자고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일로 보자고 했는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까지 닫고 저랑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예상이 뭔데요? 본인 입으로 말해봐요. 괜히 나 떠볼 생각하지 말고. 여자는 제가 무슨 의심을 갖고 있는지 눈치챈 듯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입에서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내뱉더라고요. 저 사장님이랑 만났어요.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부터니까 벌써 몇 달 됐고 어쩌다 보니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뭐라고요?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최악의 경우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신이라니 그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내 귀로 무슨 말을 들은 건가 판단이 안 되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사장님 태도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부쩍 이상했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임신이라니. 그제서야 그 여자 배를 쳐다보니 많이는 아니지만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긴 그 마른 몸에 배만 볼록 나온 게 좀 이상하기는 했네요. 그래도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우리 남편 믿어요. 어디 무슨 증거라도 있어요? 하, 되게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 여자가 말을 이어가며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아이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순간 당황한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자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는지 그 여자가 기세등등해져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디 사진 보니까 이제 좀 믿으시겠어요? 이게, 이게 우리 남편 아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이 사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어요? 제가 진짜 꼭 이런 것까지 말해야 믿겠어요? 굳이 원하시면 다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두 분 사이에만 알만한 것들요.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오는 여자의 태도에 정말 남편이 바람을 핀 건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사모님 결혼 기념일 날 목걸이 선물 받았죠? 핑크 다이아 박힌 거요. 그거 마음에 드셨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저번 결혼 기념일에 제게 선물한 목걸이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고른 거예요. 나도 똑같은 걸로 하나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 목에서 남편이 제게 준 목걸이와 같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남편이 저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난 게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이 초음파 사진까지 정말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자 그 여자가 저를 비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굉장히 믿는다고 하시더니 그쪽도 별 볼 일 없네요. 그러게 세상에 100% 믿을 만한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대체 나를 찾아와서 이런 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헤어져 달라고? 둘이 아이라도 낳아 기르려고? 성격이 급하시네요. 아직 내 본론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결론을 다 내시네. 저 남의 가정 깨트릴 생각은 없어요. 아이 낳을 생각도 없고요. 솔직히 그쪽 남편 많이 탐나긴 했는데 저는 아직 창창한 20대고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일도 많지 않겠어요?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애 낳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 여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사람을 철저히 기만하는지 말이에요. 그럼 낳을 생각도 없다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사모님도 사장님이랑 이혼할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뭐 저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살짝 금은 갔지만 아직 신혼이시니 잘 해결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주원 씨 같은 남자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혼하기에는 그쪽도 아쉽지 않아요? 저는 두 분이 이혼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보상을 바랄 뿐이에요. 보상? 무슨 보상? 뭐 애 안 낳을 거라니까 칭찬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 말하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3억만 주세요. 그럼 아이도 지우고 앞으로 그쪽 부부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뭐? 3억? 3억이 무슨 동네 개 이름이야? 그리고 달랄 거면 남편한테 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달래? 주원 씨야 어차피 그냥 이혼한다고 하시면 그만이겠지만 솔직히 사모님은 그러기 싫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에서 장사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 동네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알기로 두 분 다 3억 정도는 금방 만드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체면치레로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여자가 저한테 대체 뭐라고 요구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집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애 지우랍시고 3억을 턱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말하는 걸 보니 내가 남편과 절대 이혼은 생각 못할 것 같고 동네 사람들 소문 무서워서 오냐오냐 하고 3억을 내어줄 거라 생각했나 본데 아무리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임신까지 시킨 남편을 계속 데리고 살겠나요? 그리고 이혼하면 그 동네에서 계속 살 것도 아닌데 소문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 저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그 여자 배를 걷어차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소심한 성격의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아마 제가 충격에 약간 정신이 나갔었던 듯 싶네요. 나는 돈 못 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괜히 엄한 사람 등쳐먹지 말고. 그런데 제가 그 여자 배를 걷어차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배 밑으로 뭐가 툭하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걷어차고도 너무 놀라서 아차했는데
바닥에 떨어진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네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던 배가 알고 보니 그냥 복대더라고요. 임신했다고 저를 속이려고 복대를 찬 거예요. 제 발길질에 넘어지면서 그게 툭 떨어져 버린 거고요. 순간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그걸 주워 들었는데 그 여자가 당황하더니 저한테 욕짓거리를 하고 순식간에 가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무슨 상황인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는데 그 여자가 도망간 걸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초음파 사진 날짜도 이미 오래전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굳이 제게 가짜 임신을 꾸밀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한참을 생각해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제가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진실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가게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문 닫힌 카페에 앉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그 주말 알바 만났어. 나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줄래? 제 질문에 남편이 몹시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바람을 핀 건지 판단이 잘 안 됐어요.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꼭 말해야 맞는데 내가 너무 자신이 없었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나 혼자 잘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뭐? 뭘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둘이 나 몰래 애라도 낳으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애라니? 그런데 대화가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과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아까 그 여자의 이상한 태도에 뭔가를 느낀 제가 다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서 듣게 된 그간의 진실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그 여직원이 남편에게 그동안 계속 추파를 던졌더라고요. 사장님 좋아한다, 만나고 싶다, 문자로 전화를 해대며 한 번만 만나달라 계속 집착을 했답니다. 물론 남편은 당연히 그럴 생각이 없었고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자기가 혹시 여지를 줬나 싶어서 일부러 차갑게도 대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직원이 계속 남편에게 끈질기게 고백을 했다네요. 그동안 남편이 몰래 받던 전화들이나 밤에 나가던 일들이 다 그 직원 때문이었답니다. 자기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아내를 무척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려서 그러나 싶어서 잘 타이르고 달래도 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 뒤로는 계속 무시하고 화를 냈답니다. 계속 이러면 같이 일 못한다고 그만 나오라고 관두게 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거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 찾아와서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더라고. 아니 뭐가 성추행인데? 당신 그 애를 만지기라도 했어? 뭐? 아니야. 나는 맹세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혼자 억지를 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당당하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정말 나를 고소하려고 하겠다고 아니면 합의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알아봤어.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여자 쪽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고 일단 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남자 쪽에서 불리하대. 거기에 내가 사장이고 그쪽은 직원이었으니 가불관계로 말이 나오기도 쉽다고 말이야. 나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렇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줄 수도 없잖아. 나는 정말 억울해. 아니 근데 여태 왜 그런 말을 안 했던 거야? 나는 괜히 당신을 의심했잖아. 미안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한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았어. 괜히 내가 잘못 행동하고 다녔나 오해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당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이러다가 정말 당신한테 씻지 못할 상처 입힐까봐 나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최대한 내 선에서 해결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실 결과적으로 일은 잘 끝났어. 그 여자가 나를 고소하고 변호사가 그 여자한테 가서 법적으로 불리할 증거들을 보여줬어. 내가 그만하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 내역이나 그 여자애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걸어온 전화들 내가 다 녹음해뒀거든. 그랬더니 자신이 불리할 거라 생각했는지 고소를 취하했더라고. 결국 변호사가 나서자 돈을 요구하던 그 여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네요. 결국 남편 쪽에서 돈을 뜯어내지 못한 여자가 저를 찾아온 건가 봅니다. 혹시 그 여자가 요구하던 돈이 3억이야? 뭐? 어떻게 알았어? 혹시 당신한테 찾아간 거야? 역시 그랬구나. 어쩐지 너무 이상했어. 아니, 나한테 아까 찾아와서 당신 아이를 가졌는데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면 3억을 달라는 거야. 결국 저도 남편에게 아까 그 여자와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무척 놀랐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웬만하면 자기 선에서 처리하고 싶었다던 남편이 결국 저까지 그 여자 소에 당할 뻔했던 걸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서로 진실을 털어놓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서로 진실을 알았으면 오해할 일도 없고 그런 상황도 겪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모든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제가 그 여자를 사기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까 녹음을 해두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네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이미 수배 중인 여자더라고요. 알고 있던 것보다 나이도 더 많고 사기 전과로 그동안 도망 다니면서 여기저기 또 사기를 저지르고 다녔나 봐요. 이미 그 여자 앞으로 고소 고발 건이 많아서 조만간 잡히게 되면 꼭 실형을 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기꾼한테 제대로 잘못 걸린 거예요. 어쩌다 저희 부부가 전문 사기꾼의 타깃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네요. 다행히 막판에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되어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 일로 저희 부부 사이가 크게 멀어질 뻔했네요. 결국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제가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 혼자 속썩이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짜여진 각본에 저도 속아 넘어갈 뻔했네요. 남편은 먼저 말하지 못한 자기 탓이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잠깐이라도 남편을 의심했던 게 너무 속이 상했네요. 그래도 이번 일을 기회로 다시 한번 남편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확인했고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저희 부부 사이가 좀 더 견고해진 것 같네요. 물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저도 더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 서로 믿고 보듬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잘 살아갈게요.